그리고 이제 직원 디자이너를 볼 거예요. 직원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는요, 회사 내부에서 디자인 업무 할 때, 그 다음 회사 외부로 이제 프로젝트를 줄 때, 요거를 같이 해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인하우스 디자이너들은요, 그냥 디자인만 하지 않아요. 회사 내부에서는 디자인을 해주는 디자인 공급자고요. 회사 외부로 보면요, 외부 디자인 회사에다가, 디자인 스튜디오에다가 일감을 주는 수요자예요. 디자인을 해주세요 라고 의뢰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모두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하우스 디자이너는 안에서는 디자인을 실제로 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디자인만 한 사람들은 아니고 회사 내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기획자, 개발자들하고도 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외주 디자인을 줄 때 관리자 역할도 하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이제 잡다한 일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을 보면요. 인하우스 디자이너가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디자인을 해요. 하나는 저작권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직무상 디자인이라고 해서 디자인보호법과 발명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게 있는데 같은 경우는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해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 회사한테 모든 저작권이 귀속이 돼요. 회사한테 모든 귀속이 된다라고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업무상 저작물은 저작권법상 보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법적 규정이 없어요. 보상 청구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요. 이때부터는 회사의 재량이 되는 거예요. 회사가 캐릭터가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 우리 창작자인 인하우스 디자이너에게 얼마만큼의 보상을 줘야겠구나.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안 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디자인 회사들은 보상 청구권 규정을 딱히 안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들의 퇴사율이 성과를 낸 디자이너들일수록 퇴사를 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무상 디자인이다 라고 한다는 경우는요, 뭐 UI나 아니면은 뭐 어떤 자동차 디자인이나 뭐 물건을 디자인했다 이런 경우는요, 발명진흥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보상 청구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긴 해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긴 하다. 그런데 어쨌든 캐릭터나 이런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게 보상의 근거가 없더라. 회사가 재량으로 결정을 해준다. 회사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인하우스 디자이너들이 사실 부가가치가 큰 캐릭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인데 좀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 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기도 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연봉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회사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목록에 돈까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건데 이걸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달라요. 디자이너로서 그냥 기본급 연봉만 받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내가 실력이 좋으면 보너스를 받고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스카우트를 받을 때 보너스를 달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과 보상이라고 해서 인센티브와 그 다음에 내가 이 회사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명으로 스톡 옵션, 주식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능력이 좋은 사람은 다른 회사한테 스카우트 제안을 받을 때 우리 회사에 오면은 일단은 1억을 당겨줄게. 1억을 당겨주고 우리 회사에서 한 2년 동안 필수적으로 재직을 해주고 2년 동안 다른 회사에 이직하지 마 라고 하면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기도 해요. 그걸 보고 사이닝 보너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리텐션 보너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회사에서 3년 동안은 일을 해줘. 그 대신에 우리가 당신한테 한 2억을 추가로 더 줄게 하면서 보너스를 주는 그런 계약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연봉을 5천만 원으로 받을게요. 6천만 원으로 받을게요. 3천만 원으로 받을게요. 이렇게만 계약을 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보너스와 성과 보상 체계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돼요. 회사원으로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인하우스 디자이너라고 하는 경우는요,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한다. 내부적으로도 일을 하고 외부적으로 일을 하는데 인하우스 디자이너로서 앞으로 회사 밖으로 일을 주려고 할 때는 요거는 조금 쟁점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회사한테 외주 디자이너, 외주 디자인 스튜디오한테 일을 줄 때는 그냥 한번 당부를 하고 싶은 건데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강제를 할 수는 없지만 디자이너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대가 기준이라고 하는 걸 반영을 해서 예산 같은 것들을 할 때 회사를 조금 설득을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걸 좀 제안하고 싶어서 이 말을 좀 곁들이는 거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 웹사이트에 가시면 앞으로 아시겠지만 견적서, 그 다음에 예산안을 짤 때 이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디자인 얼마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이요, 2,000만 원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디자인 안에 들어가는 자원과 인력이 얼마나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서 돈이 3,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웹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인하우스로 가시든지 아니면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시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돈을 얼마씩 책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참고를 해볼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하우스 디자이너들한테 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냥 디자인을 싸게 해가지고 싼 것만 가지고 오는 게 사실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금액,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합당한 대가 기준을 책정을 해서 그 돈을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회사를 어느 정도 설득을 시켜줘야지 사실 디자인 산업계가 먹고 사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인식을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회사에서 그것들을 이 대가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일일이 다 알아보기엔 어려우니 회사에서 디자인을 담당하는 인하우스 디자이너들이 이 기준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플랜을 짤 때 반영을 좀 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거는 참고만 하셔라. 이제는 공동 스튜디오예요. 서로 뭉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A, B, C 세 사람이서 모여서 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모호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찾아오면은 저는 함께 일을 한다, 공동 스튜디오를 한다, 우리가 팀 XX로 일을 한다 라고 할 때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요, 사람하고 만나서 같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공유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정말 서로 궁합이 잘 맞아서 서로 오랜 관계로 지속이 되면 참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 쉴 틈이 필요하고 서로 간의 거리감을 좀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거리감을 전 에어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할 때는 에어백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 혼자서 디자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외롭더라. 그리고 많이 힘들더라.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작은데 같이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일의 규모도 좀 늘어나고 돈도 조금 더 벌 수 있고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내 부담을 덜어주고 내 외로움도 충족시키고 좀 든든해지고 싶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좋게 기대감을 가지고 일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공동 스튜디오를 하면서 처음엔 서로 관계를 굉장히 좋게 가져가요. 든든하대요. 서로 든든하고 뭐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이렇게 도와주고 내가 뭘 못할 때 그 사람이 백업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대화를 해 나가야 될 시간들이 필요해요. 왜? 일을 한다는 거는 서로 돈이 오간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한 70% 일했는데 너는 왜 30% 일을 하면서 우리 돈을 5대5로 가져가냐? 이런 문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화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한다라고 풀릴 문제가 아닐 거예요. 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그 원인이 있다는 건데 그거를 계속 1시간, 2시간이고 매번 이야기한다는 건 서로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질리게 되고 어려워지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역할 문제, 돈 문제,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일만 나누는 게 아니라 싫은 일까지 서로 분담을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디자인 동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친구들끼리 뭉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내가 디자인과 동기하고 같이 일을 한다. 왜? 학교에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많이 봤고 너하고 나하고는 서로 친구고 너하고 나하고 서로 정말 잘 알고 있는 관계지 않니? 그렇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친교를 나누면서 친구로서 잘 아는 거랑 일을 하는 파트너로서 잘 안다는 거는 굉장히 다른 경험일 거예요. 연애할 때는 한 번도 안 싸웠던 커플이 결혼하고 나서 싸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둘씩 어려운 점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근데 그거를 감정적으로 풀려고 하고 야 너하고 나하고 원래 이런 사이가 아니었잖아 라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풀려고 하면요 감정이 상하기 마련이고요. 그렇게 되면 서로 뭔가 말 못하고 굉장히 답답하고 왜 뒷목 당기고 진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뢰관계가 파탄이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너하고 나하고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그러면 갈라서려고 하니까 프로젝트는 같이 벌려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공동 스튜디오를 같이 운영했는데 야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혼하는 과정이랑 굉장히 비슷해져요.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과정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도대체 우리가 예방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건데 여러분들 서로 뭉쳐서 동업하는 거, 공동 스튜디오로 일을 하는 것도요. 전부 다 법적인 개념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개념으로 분류가 되고 그 개념에 따라서 어떻게 서로 관계를 정리해가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오늘 알아두세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다 다르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또 좋은 거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법적인 내용이 한 슬라이드 한 3장 4장에 걸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키워드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동업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적으로 얘기했을 때 너하고 나하고 돈을 내든지 아니면은 내 노동력을 내든지 내 시간을 내든지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만약에 동업자끼리 비슷한 조건으로 했대요. 한 명은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한 명은 이제 현금을 좀 주고 나머지 한 사람은 내가 일을 할게.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뭉쳐져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걸로 분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때 조합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세 사람을 하나의 조합, 유닛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동 스튜디오 A, B, C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공동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그런데 일을 실제로 담당하기로 했던 C라고 하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클라이언트한테 한 1,000만 원의 그 손해를 입히게 됐어요. 그러면은 A랑 B도 같이 묶인다는 거예요. C만 1,000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A랑 B까지 같이 묶인다는 거예요. 이때 C가 돈을 못 내요. 1,000만 원 중에서 내가 지금 100만 원도 없고 50만 원도 없어. 돈 못 물어줘. 라고 하면요. 어떻게 돼요? C 목까지 A랑 B가 같이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래요. 동업이라고 하는 건요. 법적으로는 A랑 B가 야 C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물어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A랑 B랑 C랑 묶인다는 거예요. X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피해를 입었죠? C한테만 돈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업자인 A하고 B한테도 돈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한 단위로 묶인다는 거는 우리가 이익도 같이 보지만 손해도 같이 보는 하나의 단위로 묶인다라고 하는 걸 유념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조금 패스를 할게요. 이거는 투자 계약이랑 조금 관련이 있는 거라서. 그리고 우리가 일단 공동 스튜디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회사를 설립을 하지 않는 단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정 정도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한 3억, 4억, 5억 이렇게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개인 사업자 단계로 A, B, C가 함께 이렇게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주식 회사를 설립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근데 주식 회사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주식이 있는 회사고 100%의 주식 중에서 누가 100%에서 몇 프로를 가질 건지 결정이 되는 회사예요. 이럴 때 A하고 B하고 C는 야,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공동 스튜디오를 했을 때는 3분의 1씩 서로 이익도 분배도 하고 손실도 분배를 했으니까 주식도 3분의 1씩 나눠 가지는 게 좋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회사로 가게 되면요. 민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회사법, 상법에 적용을 받기 시작을 해요. 주식회사를 하는 이유는 주식 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분에 대해서 투자가 들어오면서 주식 비율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법인화를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거예요. 개인 사업자로서 이렇게 소득이 높아지면 세금이 많이 떼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법인을 만드는데 투자를 받기 위해서도 법인을 만드는 게 유리하고 세금을 낼 때도 우리가 비용 공제 항목들이 많아지니까 법인을 하는 게 유리한데 법인을 만든다는 거는 주식회사 형태로 거의 대부분을 하는 거고 주식회사로 가면 이때부터는 주식 지분 비율대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3분의 1씩 나눠 가져요. 33.3%씩 나눠 가지는 거죠. 그러면요, 이게 사실 의사결정할 때 되게 힘들어져요. 왜? 3명 중에 2명이 누구랑 친하냐에 따라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사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66.7%와 33.4%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바꿔 말해서 66.6%. 두 사람이 뜻이 맞아요. 33.3% 더하기 33.3%하면 66.6%이죠. 그런데 66.7%에 미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죠. 왜? 66.7이 안 되니까. 그쵸? 바꿔 말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이 33.3%를 가지고 있으면 의사결정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할 때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고 누군가 주식 지분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요거는 민법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동업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체크리스트 요거는 꼭 체크해 주세요. 우리가 공동 스튜디오를 한다, 아니면 회사를 만든다라고 할 때 요 리스트,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 스튜디오를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 이 스튜디오를 너무 확장해서 해석하지도 말고 너무 축소해서도 해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업을 하려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일의 업종과 명칭이 뭐야? 너하고 나하고 무슨 역할을 할 건데?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건데? 이거를 정확하게 정해야 되고, 한 사람이 돈 끌어오고 한 사람은 일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나중에 그 대출받은 한 사람만 폭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금을 얼마 끌어온 대신 너도 자금을 얼마 끌어와. 왜냐하면 나만 은행 대출 이자를 낼 수는 없잖아. 이런 걸 가지고도 싸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체크하셔야 되고, 수익 분배 방법, 그다음 손실의 부담 방법, 요거 쁜 것도 나누고 슬픈 것도 나누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거는 민법일 때는 조합에 따라서 법이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주식회사를 만들게 되면은 이거는 상법상 주식 지분에 따라서 의사결정권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업의 기간, 동업관계의 종료, 청산 방식 요거 체크하시고, 영업비밀 유지, 우리가 같이 뭉쳐서 얘기하고 있는데 서로 비밀은 잘 지키자라고 해야 되고, 너하고 나하고 공동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네가 딴 데 가가지고 딴 살림 차리면 안 되잖아 라고 해서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하는 것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함께 누군가와 하고자 할 때는 이거를 지금 제가 조금 딱딱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요거는 정하고 가셔야 돼요. 미리 정하지 않으면 수많은 대화의 시간을 보내다가 서로 그게 말이 대화이지 혼돈의 시간을 겪게 될 거예요. 이거는 서로 정하고 가자라는 거고, 함께 만든 창작물은요, 공동 저작물일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그 저작물끼리 서로 떼놓을 수가 있으면 결합 저작물이니까 저작물로서도 서로 다르게 분류가 될 수 있다. 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아두시고 가시는 거예요. 공동 저작물은요, 저작권법 15조와 48조에 따라서 전원의 합의에 따라서 행사가 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렇지만 디자인권은 달라요. 디자인권이라고 해서 가구 디자인, 노트북 디자인, 폰트 디자인 이런 경우는요, 지금까지 말해왔던 거랑 달라요. 전원의 합의가 아니라 조금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이 특허청에서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아야지만 권리가 발생한 디자인은요, 디자인권 각자 실시가 가능해요. 따로따로 지분 비율대로 가능하다. 이거는 저작물과 디자인권에 따라서 다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